위병소 앞 노인이 들고 온 보따리가 땅에 터지며 과일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거짓골하고 와서 무슨 면회입니까? 물러나세요! 손자 얼굴 한번 보려 했을 뿐인데. 그날 노인은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낡은 공중전화 부스, 노인의 떨리는 손가락이 마지막 숫자를 딸깍. 태수야, 나야. 내가 손주 면회를 갔다가 내가 못 볼 꼴만 보였어. 뭐라고? 기다려봐. 내가 지금 당장 전화할게. 단 한 통의 전화가 하늘을 흔들었습니다. 군단장이 헬기에서 내려 분노에 찬 눈빛으로 위병소 앞에 섰습니다. 멈춰! 당장 그 손 떼! 병사들이 얼어붙고 노인은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만 크게 떴습니다. 그날 밝혀진 진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가 뒤집은 운명, 그리고 밝혀진 충격의 진실. 그날 위병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과연 그 노인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이야기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물론 무료니까 편안하게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지역 남겨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곽 어느 낡은 단칸방.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차갑게 휘감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낡은 외투를 몸에 더 바짝 끌어당기며 작은 전기장판 위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올해로 78. 세월은 김영수의 등을 굽게 만들었고 주름진 손마디는 관절염으로 뻣뻣하게 굳어 있었죠. 벽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김영수의 모습이었죠. 그때는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가득했던 청년의 얼굴. 하지만 지금 거울 속 김영수의 얼굴은 세월과 가난에 지쳐 생기를 잃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천천히 일어나 낡은 양은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보리차 한 잔이 오늘 아침의 전부였죠. 쌀은 며칠째 바닥났고 냉장고라고는 없는 방 한쪽 구석에는 김치 몇 조각이 담긴 통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6.25 전쟁.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총성이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김영수는 19살 어린 나이에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나라가 위급하다는 소리에 가족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자원 입대를 했죠. 전선에서는 죽음이 일상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옆에서 밥을 먹던 전우가 오늘은 차가운 시신이 되어 누워있는 게 전쟁터의 현실이었습니다. 김영수는 그 지옥 같은 전쟁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고향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집은 폭격으로 무너져 있었고 부모님은 피난길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형제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김영수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김영수는 온갖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장에서 농사일을 거들며 돈을 모았죠. 그러다 만난 사람이 아내 이순자였습니다. 이순자 역시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혼자 남은 처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았고 비록 단칸방이었지만 셋이서 옹기종기 모여 살았죠. 김영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아내와 아들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 이순자는 영양실조와 과로로 몸이 망가졌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한 이순자는 결국 50살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영수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순자는 당신 미안해요. 나 때문에 고생만 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수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대학도 가지 못하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했고 손자 민수를 낳았죠. 하지만 생활고는 대를 이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먼 도시로 떠났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지만 돈을 보내줄 형편은 되지 못했습니다. 김영수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강하게만 살아달라고 기도할 뿐이었죠. 이제 김영수에게 남은 것은 손자 민수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를 잘 따랐고 김영수 역시 민수를 끔찍이 아꼈죠. 민수가 군대에 간다고 했을 때 김영수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된다는 손자가 대견했습니다. 김영수는 보리차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낡은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지만 김영수의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는 듯 했죠.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바삐 걸어가고 김영수는 그들 사이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전우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나는 여기 혼자 남았구나. 김영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함께 전쟁을 치렀던 동료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끔 전우의 모임 소식을 들었지만 차비조차 아까운 형편에 참석할 수가 없었죠. 김영수는 점점 세상에서 잊혀져 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영수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자 민수였죠. 민수가 군대에서 건강하게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김영수는 하루하루를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김영수는 방 한쪽에 쌓아둔 옥수수와 과일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모은 것들이었죠. 작은 텃밭에서 직접 키운 옥수수와 시장에서 싸게 파는 과일들을 하나씩 사모았습니다. 민수에게 줄 선물이었습니다. 비록 볼품없지만 할아버지의 정성만큼은 가득 담긴 것들이었죠. 민수 녀석이 군에 가 있으니 그거 하나로 산다. 김영수는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부대에 면회를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옥수수와 과일을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손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손자 민수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죠. 김영수는 낡은 외투를 털어입고 어제 준비해둔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옥수수와 사과, 배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김영수는 자신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외투는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선명했고 바지는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김영수가 가진 가장 나은 옷이었죠. 김영수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단정히 정돈했습니다. 손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김영수는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관절이 쑤셨지만 참았습니다. 민수를 생각하면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버스비를 아끼려고 2 정거장을 더 걸었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민수에게 줄 용돈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 수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김영수는 구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껴안았죠.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화려한 간판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세상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1시간 남짓 버스를 타고 김영수는 부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부대 정문이 보이자 김영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민수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죠. 김영수는 보따리를 다시 한번 여미고 부대 위병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위병소 앞에는 젊은 병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반듯한 군복을 입고 총을 든 모습이 의젓해 보였습니다. 김영수는 병사들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수 할아버지입니다. 손자 박민수를 면회하러 왔습니다. 김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병사 한 명이 김영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외투, 해진 바지, 때 묻은 보따리. 병사의 눈빛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죠. 신분증은요? 병사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김영수는 주머니를 뒤져 낡은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병사는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면회 신청은 하셨어요? 사전에 연락하고 오셔야죠. 김영수는 당황했습니다. 면회 신청이 필요한지 몰랐던 것입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그냥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규정이 바뀐 모양이었죠. 아, 그게 저는 몰랐습니다. 손자한테 이것 좀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김영수는 보따리를 들어 보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병사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거짓골 하고 와서 무슨 면회입니까? 빨리 물러나세요.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닙니다. 거짓골. 그 말이 김영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영수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참전 용사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켰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젊은 군인들의 눈에 김영수는 그저 초라한 노인, 거지일 뿐이었습니다. 나, 민수 할아버지요. 손자한테 이거 좀 전해주려고 왔습니다. 제발 좀. 김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더욱 거칠게 김영수를 밀쳐냈습니다. 어서 나가라니까요. 안 그러면 경비병 부를 겁니다. 병사가 김영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김영수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나이 든 몸은 균형을 잡을 수 없었죠. 결국 김영수는 땅바닥에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김영수는 신음을 흘렸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이 아팠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넘어지면서 품에 안고 있던 보따리가 풀어졌습니다. 옥수수와 사과, 배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죠. 아! 김영수는 황급히 과일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몸은 빨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과 하나가 멀리 굴러갔고 옥수수는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김영수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이 순식간에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김영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군거리며 바라볼 뿐이었죠. 저 양반 뭐야? 취객인가? 부대 앞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불쌍하긴 한데 저렇게 하면 곤란하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냉담했습니다. 김영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모욕감과 수치심이 밀려왔죠. 김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과일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김영수를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빨리 안 가시면 정말 조치 취하겠습니다. 김영수는 가까스로 보따리를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꾹 참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서는 김영수의 등은 더욱 굽어 보였습니다. 위병소에서 멀어지며 김영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함과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웠던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다니. 김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부대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김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자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벤치에 앉은 김영수는 한참 동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죠. 김영수는 천천히 보따리를 풀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흙이 묻은 옥수수, 상처난 사과들, 정성껏 준비했던 것들이 모두 망가져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한 알 한 알 흙을 털어내며 다시 보자기에 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따리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차갑고 딱딱한 것이 손끝에 닿았죠. 김영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녹슨 쇠사슬에 매달린 낡은 인식표. 바로 군번줄이었습니다. 김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군번줄은 6.25 전쟁 때 목에 걸고 다니던 것이었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김영수는 이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증표이자 함께 싸웠던 전우들을 기억하는 유일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군번줄을 손에 쥐는 순간 김영수의 머릿속에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78해 전 그때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었죠. 총탄이 빗발치던 전선, 포성이 귀를 찢고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영수는 참호 속에서 총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고개 숙여. 옆에서 전우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박태수였죠. 김영수보다 2살 많았던 박태수는 든든한 형 같은 존재였습니다. 전쟁터에서 김영수를 여러 번 구해줬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줬습니다. 그날도 박태수 덕분에 김영수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적의 박격포가 참호 바로 앞에 떨어졌지만 박태수가 김영수를 끌어당겨 피할 수 있었죠. 폭발 후 흙먼지가 가라앉고 김영수는 귀가 멍한 상태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전우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위생병, 위생병, 박태수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우는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었죠. 김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향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전투가 이어졌죠. 김영수는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때마다 박태수가 옆에 있었습니다. 영수야,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 꼭 살아서 돌아가자. 박태수의 말이 김영수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김영수는 박태수를 믿었고 함께라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정말로 2사람은 전쟁을 살아남았습니다. 수많은 전우들이 쓰러지는 가운데 김영수와 박태수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2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김영수는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갔고 박태수는 고향이 북쪽이라 돌아갈 수 없었죠. 박태수는 서울에 남아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서로 연락하며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식이 끊겼습니다. 김영수는 생계에 쫓겨 살았고 박태수 역시 바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박태수의 전화번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수첩 깊숙한 곳에 적어둔 번호. 언젠가는 다시 연락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죠.
김영수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박태수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군번줄을 쥔 김영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겪은 모욕과 수치가 김영수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손자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쫓겨난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체면이 무슨 소용이냐? 김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박태수에게라도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함께 전쟁을 치른 전우라면 김영수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김영수는 보따리를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근처에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습니다. 김영수는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갔죠. 주머니를 뒤져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이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안에 들어선 김영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글씨는 희미하게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수의 전화번호는 아직 읽을 수 있었죠. 김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동전을 넣고 김영수는 하나하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김영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과연 박태수가 받을까? 번호가 바뀌지는 않았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늙었지만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영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듣는 박태수의 목소리였죠. 태수야, 나야, 영수야. 김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태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영수야? 정말 영수 내가 맞냐? 박태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태수는 아직 김영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야. 오랜만이다, 태수야. 김영수는 가까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김영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박태수에게 털어놓을 참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는 김영수에게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김영수는 눈물을 참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야, 내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될 줄 몰랐다. 나도 마찬가지야, 영수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건강은? 박태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마음먹었죠. 태수야, 사실은 말이야. 오늘 손자 면회를 갔다 왔네. 손자가 군대에 있나? 대견하구만. 그런데 부대에서 날 쫓아냈어. 김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태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쫓아냈다는 거냐? 김영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손자에게 옥수수와 과일을 가져갔던 것, 위병소에서 병사들에게 모욕당한 것, 거짓골이라며 밀쳐져 땅에 넘어진 것까지. 말하는 동안 김영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손자 얼굴도 못 보고 왔네. 내가 초라한 모습이라서 병사들 눈에는 그저 거지로밖에 안 보였나 봐. 전화기 너머로 박태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태수는 분노로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도대체 그게 무슨 짓이냐? 자네는 이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참전 용사야. 어떻게 감히. 박태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김영수는 박태수가 자신을 위해 분노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역시 전우는 달랐습니다.
김영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주는 사람이었죠. 영수야,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당장 조치를 취하겠네. 아니야, 태수야. 괜찮네. 그냥 하소연하고 싶어서 전화했을 뿐이야. 무슨 소리야? 이건 절대 넘어갈 일이 아니야. 자네가 어떤 분인데?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고 내 아들도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어. 박태수의 말에 김영수는 멈칫했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죠. 태수, 자네 아들이 있었나? 그럼 있고 말고. 지금 군에서 복무하고 있지. 계급도 꽤 높아. 영수야,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날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진작에 죽었어. 김영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비록 전화기 너머라 박태수가 볼 수 없었지만요. 무슨 소리야, 태수야. 우린 서로 의지하며 살아남은 거잖아. 아니야, 영수야. 자네는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난 절대 잊을 수 없어. 그날 후퇴 작전 때 내가 다리에 총을 맞았었잖아. 자네가 날 업고 3km를 뛰었어.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야. 김영수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맞았습니다. 박태수가 부상당했을 때 김영수는 박태수를 업고 적진을 뚫고 나왔죠.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무아지경으로 달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 자네를 두고 갈 순 없었잖아. 바로 그 마음이야, 영수야. 자네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자네가 이런 모욕을 당했다는 게 나는 용서가 안 돼. 박태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기다리라며 전화를 잠깐 끊었습니다. 김영수는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수화기를 쥔 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태수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수야, 아직 거기 있나? 그래, 있네. 좋아. 지금 내 아들한테 연락했어. 곧 자네를 찾아갈 거야. 아들한테? 태수야, 괜히 자네 아들까지 번거롭게 할 필요 없네. 영수야, 내 아들 이름은 이준호야. 지금 군단장으로 있어. 군단장? 김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태수의 아들이 그렇게 높은 계급이라니 상상도 못했죠. 군단장이라고? 태수야, 자네 아들이 그렇게 출세했나? 그래.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수야, 내 아들은 자네 덕분에 이 세상에 태어났어. 자네가 날 살려줬으니까. 그러니 이번 일은 내 아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야. 박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영수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오늘 당한 모욕이 너무나 치욕스러웠기 때문이죠. 박태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영수야, 지금 어디 있나? 아직 부대 근처인가? 그래, 위병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야.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하고 있네. 좋아.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 곧 준호가 갈 거야. 내가 자네 위치를 알려줬어. 김영수는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태수야, 정말 고맙네. 자네 같은 전우가 있어서 다행이야. 무슨 소리야? 우린 전우잖아. 생사를 함께한 사이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전화를 끊기 전 박태수는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영수야,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알았지? 알았네, 태수야. 전화를 끊은 김영수는 공중전화 부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벤치에 다시 앉아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박태수의 도움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죠. 김영수는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은 여전히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아직도 자신을 기억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김영수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김영수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보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자 민수를 위해 준비한 옥수수와 과일들. 이대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김영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음속에서 결심이 섰죠. 군단장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사정을 이야기해서 보따리만이라도 손자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려 했습니다. 김영수는 다시 위병소를 향해 걸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김영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향한 마음이 김영수를 움직이게 했죠. 위병소에 다다르자 아까 그 병사들이 여전히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를 보자 병사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 병사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또 왔어요? 아까 가라고 했잖아요. 김영수는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손자에게 꼭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김영수는 보따리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다른 병사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끈질기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습니까? 여긴 아무나 드나드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저도 군인이었습니다. 6.25 때 이 나라를 지켰던. 김영수가 말을 잇기도 전에 병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옛날 얘기 지금 누가 듣습니까? 지금은 21세기예요. 어서 나가라니까요. 병사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김영수는 포위당한 기분이었죠. 나라 지킨 게 죄란 말입니까? 김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영수는 자신이 바친 청춘이 흘린 땀과 눈물이 이렇게 무시당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자 얼굴 한번 보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김영수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전혀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칠게 나왔죠. 어휴, 정말. 이 양반이 말을 안 알아듣네. 병사 한 명이 김영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김영수는 비틀거렸습니다. 나이든 몸은 쉽게 균형을 잃었죠. 김영수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이것만이라도. 김영수는 간신히 중심을 잡으며 보따리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병사가 김영수를 더 세게 밀쳤습니다. 어서 나가라니까요. 안 그러면 정말 경찰 부를 겁니다. 김영수는 결국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먼저 땅에 닿았고 손바닥이 거친 아스팔트에 쓸렸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보따리가 또다시 풀어졌습니다. 옥수수와 과일들이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김영수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무참히 바닥에 나뒹굴었죠. 김영수는 신음을 흘리며 과일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김영수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죠.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왜 저러는 거야? 부대 앞에서 난동 부리는 건가? 불쌍하긴 한데 저러면 곤란하지. 김영수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싸웠던 참전 용사가
이렇게 취급받다니. 김영수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사들은 김영수를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경고예요. 빨리 안 일어나시면 강제로 끌어낼 겁니다. 김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군인이었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둥둥둥둥.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색 군용 헬기 한 대가 낮게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헬기는 위병소 바로 앞 공터를 향해 하강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일어났고 먼지가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어찌할 바를 몰랐죠. 군용 헬기가 이곳에 착륙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헬기가 땅에 닿았습니다. 프로펜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바람은 계속 거세게 불었습니다. 김영수는 땅에 주저앉은 채 헬기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헬기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군인이 내렸습니다. 별이 4개나 달린 군복을 입은 장교였습니다. 바로 군단장이었죠. 주변 병사들은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군단장은 헬기에서 내려 곧장 김영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군단장을 바라봤습니다. 김영수는 여전히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영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군단장이 김영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김영수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군단장의 눈에는 존경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김영수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김영수와 눈높이를 맞춘 군단장은 조심스럽게 김영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죠. 김영수는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군단장은 김영수의 등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군단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김영수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군단장은 김영수를 부축한 뒤 고개를 돌려 위병소 병사들을 향했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군단장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멈춰라.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병사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군단장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모두가 긴장했죠.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군단장은 한 걸음 한 걸음 병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장 대답하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해. 아까 김영수를 밀쳤던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저 노인분이 면회를 하시겠다고 해서 규정에 따라 노인을 땅에 넘어뜨리는 게 규정이더냐? 군단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병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죠. 다른 병사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군단장은 김영수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향해 큰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느냐? 병사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수를 그저 가난한 노인으로만 봤을 뿐 누구인지 알 리가 없었죠. 군단장은 김영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분은 나의 아버지 목숨을 구해주신 6.25 참전용사 김영수 어르신이시다. 병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참전용사. 그 단어가 병사들의 귀에 꽂혔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함부로 대했던 노인이 전쟁 영웅이었다니.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군단장은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6.25 전쟁. 너희는 역사책에서만 봤겠지. 하지만 이분은 그 전쟁을 몸소 겪으셨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셨어. 이분이 아니었다면 내 아버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고 나 역시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군단장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군단장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태수가 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죠. 너희가 입은 군복, 너희가 서 있는 이 땅, 너희가 지키는 이 나라는 모두 이분 세대가 흘린 피 덕분이다. 군단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병사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죠. 김영수는 군단장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4개나 달린 높은 계급장. 박태수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성장했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박태수가 자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죠. 태수가 아직 날 기억하고 있었구나. 김영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군단장은 김영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저희 아버지는 평생 어르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살았다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고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군단장은 김영수를 향해 정중히 경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병사들도 황급히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김영수는 경례를 받으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존중이었죠. 군단장은 경례를 마치고 병사들을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군인의 본분이 무엇인지 아느냐? 총을 들고 적과 싸우는 것만이 군인의 임무가 아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배 세대를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길이다.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군단장의 말이 옳았습니다. 자신들은 군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고 있었죠. 선배 세대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말입니다. 군단장은 특히 김영수를 밀쳤던 병사들을 향해 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분께 무슨 짓을 했느냐? 이분을 거지라 불렀다고? 밀쳐서 땅에 넘어뜨렸다고? 병사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야 깨달았죠.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병사들도 따라서 사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영수는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 나이였죠. 김영수는 병사들이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웠습니다. 됐네, 됐어. 자네들도 몰랐을 테니. 김영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군단장은 단호했습니다. 어르신께서 관대하게 용서하시더라도 이 일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군단장은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전 장병 집합을 명한다. 모든 부대원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분께 정식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겠다. 병사들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비상벨이 울렸고 부대원들이 하나둘 집합 장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군단장은 김영수를 의자에 앉히고 흩어진 보따리를 정성스럽게 주워 모았습니다.
옥수수와 과일들을 하나하나 담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손자분을 면회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손자분을 모시겠습니다. 김영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겪은 모든 고난이 이제는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대 훈련장에 장병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정렬하여 섰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서로 눈짓을 나눴죠. 갑작스러운 전체 집합 명령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단상 위에는 군단장 이준호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김영수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여전히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무릎 위에는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병들은 저 노인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군단장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전 장병, 차렷. 우렁찬 목소리에 수백 명의 군인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훈련장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죠. 군단장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긴급히 소집한 이유는 매우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옆에 계신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장병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군단장은 김영수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내며 계속했습니다. 이분은 김영수 어르신이십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이시죠. 장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참전 용사. 그 말에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군단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8년 전 이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을 때 이분은 19살의 어린 나이로 전선에 나가셨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셨죠. 군단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장병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군복,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모두 김영수 어르신과 같은 분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장병들은 김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눈빛이었죠. 군단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수 어르신께서 손잡은 면회를 오셨는데 우리 병사들이 이분을 거지라 부르며 밀쳐냈습니다. 심지어 땅에 넘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군단장의 목소리는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인의 모습입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군인의 도리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죠. 군단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군인의 본분은 총만 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적과 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군단장은 김영수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배 세대를 기억하고 예우할 줄 압니다.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것. 그것이 진짜 군인의 길입니다. 군단장의 말이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병들은 가슴 깊이 그 말을 새겼습니다. 위병소에서 김영수를 밀쳤던 병사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입은 군복에는 선배 세대의 피와 땀이 배어 있습니다. 그 무게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군단장은 마지막으로 김영수를 향해 정중히 격려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오늘 있었던 일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영수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평생 잊혀진 존재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다니. 그때였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한 명의 병사가 뛰어나왔습니다. 젊은 얼굴에 눈물이 가득한 병사였죠. 바로 손자 박민수였습니다. 할아버지. 민수는 울먹이며 김영수에게 달려왔습니다. 김영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자였습니다. 민수야. 김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김영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외투에 얼굴을 묻으며 눈물을 흘렸죠.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할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니.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자책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보러 와서 이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죠. 김영수는 민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할아버지. 민수는 더욱 세게 김영수를 껴안았습니다. 김영수는 손자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겪은 모든 고통이 이 순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내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군 복무를 하는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는 행복하단다. 김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꼭 훌륭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처럼요. 민수의 말에 김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김영수는 민수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할아버지가 믿는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을 본 장병들은 감동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단장 역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김영수는 다시 부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죠. 위병소 병사들은 김영수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경례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병사들의 태도는 공손했습니다. 김영수는 낯선 대접에 어색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병사가 앞장서며 안내했습니다. 귀빈실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김영수는 병사를 따라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복도를 지나 한 건물 앞에 도착했죠. 귀빈실이라고 적힌 팻말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영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넓고 깔끔한 방이었습니다. 푹신한 소파와 깨끗한 테이블, 따뜻한 난방까지. 김영수가 사는 단칸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환경이었죠. 할아버지. 안쪽에서 민수가 달려 나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영수를 맞이했죠. 김영수는 손자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야, 잘 지냈느냐? 네, 할아버지. 앉으세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민수는 김영수를 소파에 앉히고 테이블 위에 음식을 차려놓았습니다. 따뜻한 국, 반찬들, 그리고 김영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할아버지를 위해 준비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김영수는 손자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밥을 떠서 건넸습니다. 김영수는 한 숟가락 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구나.
할아버지, 지난번에 가져오신 옥수수와 과일 정말 맛있었어요. 전우들이랑 나눠 먹었는데 다들 좋아했어요. 민수의 말에 김영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토록 전해주고 싶었던 선물이 손자에게 잘 전달되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할아버지가 직접 키운 거란다. 할아버지 정성이 느껴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와 손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죠. 김영수는 민수의 군 생활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군단장 이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김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준호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앉아 계십시오. 이준호는 김영수 앞에 서서 정중히 경례했습니다. 김영수는 어색하게 경례를 받았습니다. 군단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당연한 예우입니다. 이준호는 김영수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김영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부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어르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아버지를 구해주신 일, 함께 전우회를 나누며 싸우신 일들을요.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옛 기억을 떠올리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태수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건강하십니다. 어르신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조만간 뵐 수 있도록 제가 주선하겠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박태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니 기대가 되었죠. 이준호는 김영수를 향해 진심 어린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나라의 진짜 영웅은 바로 김영수 어르신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는 어르신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그 시절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저희 세대는 어르신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준호의 말에 김영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잊혀진 존재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실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군단장님. 어르신, 앞으로 자주 부대에 오십시오. 손자분 면회도 하시고 편히 쉬시다 가십시오.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준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준호가 자리를 뜬 후 김영수와 민수는 다시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차를 따라드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전역하면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김영수는 손자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야, 넌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할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라.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제가 꼭 모시고 살겠습니다.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김영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자랐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김영수는 부대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가 위병소까지 배웅했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정중하게 경례했고 김영수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김영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죠. 김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김영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세상은 날 거지로 보았지만 아직도 나라와 사람들은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그걸로 됐다. 김영수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김영수는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죠. 전쟁터에서 흘린 땀과 눈물, 그 모든 희생이 지금 이 순간 빛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오른 김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영수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기억이 자리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영수는 평온했습니다. 낡은 단칸방이지만 이제는 그곳이 더 이상 쓸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손자 민수가 있고 전우 박태수가 있고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김영수는 행복했습니다. 김영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품어왔던 외로움과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렸죠. 이제 김영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폭풍처럼 쏟아지는 사연 폭풍이었습니다.